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짓수 쉽게 알려드리는 김관장 박 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스파링 할 때 주의할 사항, 부상이나 매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스파링뿐만 아니라 기술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복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주세요. 자, 주짓수는 파트너 운동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고 왔다면 꼭 양치를 해주시고, 자, 흡연은 웬만하면 삼가해주세요. 그게 어렵다면 그래도 최소 2시간 전에 흡연을 하고 충분히 냄새를 빼고 체육관에 와주세요. 자, 두 번째, 래시가드는 웬만하면 꼭 착용해주세요. 자, 접촉이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그냥 맨살에 닿으면 상대방이 불쾌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손톱 발톱은 꼭 짧게 깎아주세요. 자,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 몸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반지, 목걸이, 귀걸이, 발찌, 시계 모두 제거하시고 수련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상대방 몸에 상처를 낼 수도 있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깃을 잡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줄을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고 체육관에 와주세요. 자, 점핑가드. 자, 점핑가드는 화이트 벨트에서는 금지입니다. 자, 유색 벨트에서는 할 수는 있긴 하지만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체육관에서는 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플라잉 함박, 플라잉 삼각 모두 같은 원리로 화이트 벨트는 금지이기 때문에 시합에서도 하면 안 되고, 유색 벨트 분들도 체육관에서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파트너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자, 바지깃은 내 손가락이 상대방 바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은 상대방이 이 바지깃을 뜯으려고 다리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뒤로 찬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내 손가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합에서도 이거는 반칙입니다. 이렇게 단을 말아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잡을 때도 엄지손가락은 들어가면 안 되고 꼭 밖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소매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반칙이고, 아까처럼 단을 말아서 엄지손가락도 빼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벨트 안에 발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발을 넣어놓고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데 내가 그 사이에 발을 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발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을 직접적으로 당기는 행위. 자,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 척추가 다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지입니다. 이거는 블랙벨트도 할 수 없는 기술이에요. 자, 슬램. 절대로 내 무게를 싣고 상대방을 찍어 누르면 안 됩니다. 클로즈가드 탈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암바가 잡혔을 때 상대방을 들어서 찍어 내린다든지, 삼각이 잡혔을 때 상대방을 들어서 찍어 내린다든지, 아니면 백이 잡혔는데 상대방을 등으로 점프해서 상대방을 찍어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대방이 아주 위험하고, 이것도 역시 블랙벨트도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이에요. 자, 이때 내 발이 상대방 골반을 넘어가면 이것도 역시 반칙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릎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있는 허벅지 부분이 밖에서 안쪽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무릎 아랫부분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회전하게 돼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집니다. 자, 시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실격이고 정말 위험한 포지션입니다. 꼭 숙지해주세요. 절대로 상대방 골반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마찬가지. 자, 앵클락을 걸었을 때도 골반을 넘기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상대방이 서 있을 때 골반을 넘긴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십자인대가 또 끊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앵클락을 잡았을 때는 내 발이 상대방 골반을 넘어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안쪽으로 돌게 돼도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내 온몸이 상대방 무릎을 안쪽으로 돌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상대방 십자인대가 다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야 돼요. 자, 바깥으로 도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초크를 시도할 때 이걸 뜯으려고 손가락을 잡아서 이렇게 꺾으면 안 돼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합에서도 실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훅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발가락을 잡아도 반칙입니다. 자, 스탠딩 상황에서 격렬하게 상대방이랑 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내 무게를 실어서 넘기는 테이크다운. 자, 이거는 반칙은 아닙니다. 자, 반칙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어요. 웬만하면 체육관에서는 이런 테이크다운은 시도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니슬라이드 패스를 시도하다가 상대방이 다리를 물었을 때 이걸 빼내려고 막 상대방을 니킥하듯이 막 찹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이것도 반칙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다가 상대방 턱이나 뭐 코나 이런 부분이 무릎에 찍힐 수 있어요. 꼭 흥분하지 마시고 컨트롤하면서 천천히 무릎을 빼세요. 자, 다음. 자, 마찬가지로 패스를 당할 뻔하다가 터틀로 갔어요. 자, 터틀에서 다시 가드로 가려고 몸을 막 돌리다가 내 팔꿈치로 상대방 머리를 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도장에서 초보분들, 특히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이 많이 생겨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상대방도 기분 나쁘고, 마찬가지 반칙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또 다칠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빠서 스파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클로즈 가드에서 힙범 스윕을 하다가 상대방 발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넘겨버립니다. 무릎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자, 흥분을 하시면 또 이게 잘 안 보이겠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고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스파링 해주세요. 자, 델라리바에서 기본 스윕을 할 때 웬만하면은 무릎은 차지 마세요. 자, 이것도 역시 반칙은 아닙니다. 자, 근데 상대방이 이 무릎을 안쪽으로 만약에 돌렸다면은 내가 세게 발을 차면은 이렇게 니바처럼 다리가 펴져서 다리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차려고 하면은 가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조준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골반에 가까운 허벅지를 차주세요. 허벅지는 차도 무릎을 다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훨씬 더 컨트롤이 잘 됩니다. 무릎은 차지 말고 허벅지를 차주세요. 자, 그리고 시저스 스윕을 할 때 만약에 상대방이 무릎을 세우고 있으면 이때는 무릎을 탁 쓸어버리면은 상대방의 다리 밸런스가 아직 살아있는데 상대방 몸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쉽지 않은 데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 상대방 다리가 보인다면 피해서 다른 기술을 해주세요. 힘으로 무리하게 스윕을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 무릎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이 터틀로 갔을 때 백을 잡으려고 훅을 넣고 목깃을 팔려고 막 하는데 상대방이 공간을 안 줄 때 이 공간을 열기 위해서 그냥 뒤로 누워버리면은 상대방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뒤로 눕지 말고 꼭 옆으로 누워서 공간을 찾아주세요. 자, 초크할 때 상대방이 초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턱을 숙이고 목 공간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이것도 마찬가지 반칙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기분도 나쁘고 코나 인중이 아픕니다. 자, 실제 시합에서는 사용해도 되지만 도장에서는 이 기술을 사용하면은 다음에는 같이 스파링을 안 할 거예요. 꼭 좋은 파트너가 돼주세요. 자, 스파링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배워봤습니다. 자, 주짓수는 파트너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세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저랑 스파링 하기가 싫어져요. 그렇게 되면 점점 파트너를 잃게 되고 주짓수가 재미없어집니다. 자, 항상 좋은 파트너가 되시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어.